야담상회 곧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강릉의 어느 한적하고 고즈넉한 시골 마을. 그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정진사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강릉에서 알아주는 천하의 한량인 사내였습니다. 타고난 성미가 풍류를 즐기는 데다 배포 또한 남달랐고 집안대대로 내려온 재산도 넉넉하여 곳간이 마르지 않았으니 그는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어 얼굴에 숱이 많아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하여 제가 양반임내 구는 꽤 죄죄한 선비들과는 다른 훤칠한 얼굴빛에 시종일관 흘러나오는 여유로움으로 고을의 아낙네들에게는 제법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반에 걸쳐 여인네들의 환심을 사는 것에만 매진하다 보니 어느덧 청산유수와도 같은 말솜씨와 빼어난 방종술까지 차곡차곡 익히게 되어 이 정진사를 한번 겪은 여인들은 그의 끝없는 매력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허, 천하가 쉽고 또 쉽구나. 이거야 원, 목표라 하는 것은 태산처럼 높고 오르기가 벅차야 정복하는 맛이 각별한 법이거늘. 어찌하여 이리도 손쉬운 행보만이 이어진단 말인가? 기생집에 들어가면 치마를 두른 모든 여인네들이 이 정진사를 서로 모시겠다며 아우성이고 객실에 들어서도 버선발로 흙마당에 뛰쳐나오는 기녀들이 줄을 서는 것이었습니다. 정진사를 향한 여인들의 구애는 끝이 없어서 신분의 고하와 노소를 막론하고 정진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니 그 무리 속에는 여승도 있고 양갓집 교수도 있고 전국을 떠도는 소리꾼에 심지어는 고위대작의 만화님까지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모두가 이 정진사 앞에서는 사족을 못 쓰는 통에 고을의 사내들에게는 정진사가 공통의 주적이라 정진사가 동네를 행차하기라도 하면 등 뒤에서 저마다 볼멘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런 벼락 맞아 나가 떨어질 인간 같으니라고는 운 좋게 재물복을 끼고 태어나 흥청망청 탕진하며 지내는 자가 뭐가 그리 좋다고 여인들은 저놈만 보면 침을 흘려대는지 원! 아, 참말로 누가 아니래? 저런 놈이 우리 고을에서 버젓이 진사랍시고 돌아다니는 꼴을 보려니 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이 말씀이야. 귀신은 뭐하는 것이여? 저런 화상이나 잡아가지 않고서는. 정진사는 자신의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내들의 불만이 자신에게는 마치 훈장과도 같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하기는커녕 더욱 싱글벙글 웃음을 머금으며 잔뜩 거드름이 섞인 걸음걸이를 놀리고는 마을을 돌아다니곤 하였지요. 에템, 참으로 오호통제라. 도태된 사내들의 치기 어린 시기심이 이 나의 마음을 더욱 간지럽히는구나. 허나 어찌하겠소이까? 결코 그대들이 못나 여인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외다. 다 이 정진사라는 사내가 너무도 빼어난 것이 원흉이지. 콧노래를 부르며 다음 목표물을 물색하는 정진사는 구름 위를 걷는 모양새로 골목어기를 산들산들 걸어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천하가 제 것이냥 남부러울 것 없이 지내던 정진사에게 생전 처음으로 난관의 벽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이 마을 서당으로 새로 부임해온 젊은 훈장이 있었는데 그 훈장의 처가 정진사가 일찍이 맛본 적 없는 천하의 자색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미모가 곱기로만 치자면야 기방의 기녀들이 한수위라 하겠지만 저 여인의 아름다움에는 뭔가 그 이상의 오묘한 매력이 있구나. 언젠가 서당 곁을 지나며 흘끔 확인한 훈장의 아내는 어딘가 얼음처럼 서늘하고 동장군이 따로 없는 냉랭한 도도함이 서려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알밤과도 같이 뽀얗고 말끔한 낯빛에 어쩌다 비치는 발그스름한 볼은 마치 매화처럼 이지적이었지요. 훈장이 학동들을 모아놓고 맹자왈 공자왈 글을 가르칠 때면 훈장의 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수묵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기 하나 없었으나 과묵하고도 조신한 모습에서는 벚꽃처럼 화사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참으로 절세의 가인이로고 이 고을에 어찌 저런 인재가 납셨단 말이던가. 이는 분명 하늘이 타성에 젖어 나태해진 내게 내린 하나의 거대한 시험이리라. 여지껏 이리도 이 내 마음을 뒤흔든 여인이 있었던가. 정진사는 그만 훈장의 부인에게 깊이 빠져 다른 여인들에게는 일절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그녀를 향한 연심과 승부욕을 활활 불태웠지요. 그 길로 정진사는 훈장 처에게 홀딱 반해 훈장님과 글을 나눈다는 근사한 핑계를 구실 삼아 뻔질나게 서당을 들락거리며 수작을 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내막도 몰랐던 젊은 훈장은 낯선 고을로 이주하여 친구 하나 없이 외롭던 차에 늘상 좋은 술과 값비싼 산의 진미 안주를 주렁주렁 싸들고 방문하는 이 정진사가 반갑기만 했기에 두 사람은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장의 부인 이름이 설매라는 것 또한 알아내게 되었지요. 그 이름 한번 자색과 어울리는 어여쁜 이름이로고. 정진사는 점점 더 설매에게 기우는 자신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정진사가 매번 서당에 들러 훈장과 술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면 두 분, 그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하며 설매는 얌전히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을 절구질하듯 쿵쾅거리며 때려대는 통에 정진사는 자신의 심장박동 소리가 훈장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까지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훈장과 진득하게 술잔을 기울이던 정진사가 방구석에 높게 쌓인 설매의 사군자를 보고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참으로 사군자의 기품이 흘러넘치는 것이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그려? 정진사가 사군자를 펼쳐들며 훈장에게 너스레를 떨어대니 훈장은 겸연쩍게 머리를 긁으며 제 아내가 그저 심심풀이 삼아서 친 수묵으로 그리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물건이 아니지요. 흔한 졸작 중의 졸작입니다. 하고는 겸양을 떨며 부끄러워했습니다. 훈장의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정진사는 손사래를 치며 졸작이라니요. 무슨 그런 당치도 않은 말씀을. 이 사군자를 제게 파십시오. 제가 일찍이 여기저기 다니며 이러한 그림들을 보는 재주를 좀 지녔으나 훈장님의 아내분께서 치신 이 사군자는 참으로 대단한 작품입니다. 이런 물건을 그냥 넘긴다면 신뢰 중의 신뢰지요. 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품에서 엽전이 든 주머니를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훈장이 말릴 틈도 없이 사군자 한 점을 둘둘 말아서는 제품 속에 쏙 집어넣어 버렸지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돈을 받고 팔 만한 작품이 아니래도 그러시는군요. 정진사 마음에 드셨다면 그냥 내어드릴 테니 이 주머니는 도로 가져가시지요. 깜짝 놀란 훈장이 전대를 거두라며 어쩔 줄 몰라 했으나 정진사는 이미 막무가내로 사군자를 품에 넣고서는 이내 주랭랑을 치듯 훈장의 집에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정진사가 가고 난 후에 훈장 부부가 엽전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자그마치 거금 100냥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화들짝 놀란 훈장의 뒤로 설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서방님, 이러한 거금을 제 그림값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 사군자가 그러한 물건도 아닐 뿐더러 이런 돈을 받고 그림을 팔았다는 것이 마을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이 돌 것이 뻔하니 이 돈은 내일 제가 정진사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는 엽전 주머니를 챙겨두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는 정진사의 계략으로 평소 설매의 행실을 눈여겨본 정진사가 반드시 자신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걸음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염두에 두고 부린 수작질이었습니다. 이튿날이 밝아오고
군장이 학동들을 가르칠 동안 설매가 돈주머니를 돌려주기 위해 정진사를 찾아왔습니다. 군장이 없는 곳에서 설매와 만날 구실을 만들려던 정진사가 제 의도대로 홀로 찾아온 설매를 맞이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제 그림을 높게 평해주신 것은 감사하오나 이러한 거금은 절대 받을 수가 없사옵니다. 돌려드리러 왔으니 부디 거두어 가셔요. 정진사는 이미 끝난 거래라며 돈주머니를 받지 않으려 하였고, 그럴수록 설매는 더욱 완강히 돈주머니를 돌려주기 위해 서로 옥신각신하게 되었지요. 설왕설래로 이어지는 투닥거림이 계속되자 그리하여 못 이기는 척 돈을 다시 받아든 정진사는 꾸벅 인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설매를 바라보며 헛기침을 하고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내 마음이 달아 아니 되겠다. 내 반드시 저 여인을 내 차지로 만들고야 말리라.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군장이 친척의 상가집으로 문상하기 위해 고향에 갔다는 소식을 들은 정진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술병과 진귀한 안주를 싸들고 서당을 찾았습니다. 홀로 서당에 앉아 사군자를 치고 있던 설매를 발견한 정진사가 그녀의 손목을 잡으며 그윽한 눈길을 보내자 깜짝 놀란 설매는 그의 손을 확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남편이 출타 중인 집에 오셔서 장난이 지나치십니다. 그만하시지요. 전에 없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정진사는 평소답지 않게 서두르며 기어코 설매를 안고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설매가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 들고는 살벌한 눈초리로 정진사를 노려봤지요. 설매의 흉흉한 기백에 정신을 차린 정진사가 뒷걸음을 치며 그녀에게 사과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꽁지가 빠져라 집으로 돌아오는 와중에도 정진사는 쉽게 품을 내어주지 않는 그녀의 고귀한 절개에 다시 한번 탄복하며 그녀를 향한 연심을 더욱 키우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며칠이 지나가자 학동편에 서당에 들리라는 훈장의 전가를 받고 제발이 저렸던 정진사가 쭈뼛거리며 서당을 찾았습니다. 정진사를 발견한 훈장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제 고향에서 가져온 안주와 함께 술상을 건넸습니다. 술상을 차려온 설매는 정진사를 보고도 태연하게 가벼운 눈인사를 보내는 것이었지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음을 깨달은 정진사는 군장과 함께 술잔을 나누며 불쾌하게 술이 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훈장이 알딸딸한 얼굴로 취하자 정진사는 훈장의 팔소매를 끌고는 저작거리로 데려가 자신의 단골 기생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기생어미한테 몰래 엽전 꾸러미를 두둑이 찔러주고는 제일 기회가 좋은 기녀를 붙여 내 손님의 혼을 쏙 빼놓아 주시게. 라며 귓속말을 던졌습니다. 그리하여 기방에서 가장 어여쁘고 꽃갈춤이 뛰어난 기녀가 하며 인사불성이던 훈장의 손을 잡아 끌어 혼을 빼놓게 되었습니다. 주색을 멀리하던 순진한 훈장에게 정진사가 새 세상을 맛보여준 이후 3일이 멀다 하고 정진사와 훈장은 기방을 찾았습니다. 정진사의 꼬임에 넘어간 훈장이 그만 자신을 요리한 기녀에게 대책도 없이 푹 빠져버린 것이었지요. 조신하고 얌전하여 자신의 숨소리마저도 감추는 제 아내 설매와는 달리 이 기녀는 그야말로 촛불도 끄지 않고서는 각종 신통방통한 기회를 선보이며 훈장을 요리하였으니 단단히 늦바람이 든 훈장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훈장님이 혼자 찾아오시더라도 술값과 해우값은 모두 내게 달아주시게나? 때가 되었음을 알아차린 정진사가 기방에 그리 선언한 이후 훈장은 아예 혼자서도 기방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훈장이 밤마다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만 갔고, 그때마다 정진사는 모르는 척 훈장이 없는 훈장집을 방문하여 홀로 지내고 있을 설매에게 눈도장을 착실히 받아갔지요. 설매는 기생집에 빠져 자신을 내버려 두는 남편에게 투기를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고고하고 냉랭하게 정진사를 대하며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야속한 시간이 흐르고 빗줄기가 구슬프게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낮부터 혼자 기방에 들이닥쳐 기녀를 끼고 진탕술을 마시느라 훈장이 정신없던 사이에 정진사는 여유로운 걸음으로 서당에 들렀습니다. 경계의 눈빛으로 정진사를 본체만체 하던 설매의 얼굴이 전과는 달리 복숭아 빛으로 잔뜩 물들어 있었고, 정진사는 그것이 자신의 남편에게 단단히 화가 나 투기가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나오는 설매의 얼굴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어찌 이리도 고귀한 아내를 홀로 버려두고 훈장님은 어디서 무얼 하시는 겐지원? 어텀. 그럼 잠시 미라도 피하려 하니 내 좀 들어가겠소이다. 설매는 은장도를 꺼내 드는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정진사의 손길에 얌전히 응했습니다. 네, 비록 허한다 하여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단지 남편에 대한 원망이 커져 아내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미리 독을 빼는 것일 뿐 제가 다른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옵니다. 어이구, 물론이지요. 그야말로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 독 내가 빼내드리리다. 떨어지는 낙수 소리와 함께 길고 긴 여정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너털웃음을 터뜨렸다는 후문이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